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피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 기초연금 반드시 이렇게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로 우리 청년 세대한테 빚더미를 물려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태로 지속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제학자나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요, 고용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지가 되겠습니다. 공짜로 무상으로 배급하는 거, 사육당하듯이 배급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닌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를 너무 바라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무상지원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요, 공짜 심리가 발동된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것보다 공짜가 더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공짜로 받은 사람하고 그 빚을 갚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마구마구 쇼핑을 해서 돈을 풍족하게 쓴 사람 따로 있고요. 갚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기초연금은 이것과 똑같죠.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마구마구 씁니다. 그리고 자녀는 매달 그걸 갚아야 됩니다. 이런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무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차원의 무상 지원이요. 뭐라고 할까? 선별적으로 일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극빈층이라든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 제한적으로 정말로 지원해야 되는데 마치 이러한 무상 지원이요. 편하게 생활비를 공짜로 그냥 앉아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공짜로 인식한다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기초연금액은요, 33만 4,8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요, 기초연금액이 34만 3,510원으로 8,700원 올랐습니다. 부부는 감액하더라도 약 55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죠. 2025년도 소득 인정액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28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소득에 합산되는 그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로요. 이자 배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사업 소득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죠.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시키고요.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기 전에 총급여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은 연금 총수령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공제 차감 전 소득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하고 비슷하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또 제외시킵니다. 자,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에서 시작해 갖고 30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급기야는 지금 2025년도에 엄청나게 올랐고요. 2026년도부터는 또 기본적으로 40만 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자, 2026년도 기초연금액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요, 정부는 하위 70%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한테 2026년도부터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부부는 80만 원이고 부부 20% 감액되면은 64만 원을 받는데 이거 놀라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 평균 소득이요, 평균 연금액이 60만 원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자기 노력으로 받는데 반해서 자기가 불입한 거죠. 그런데 기초연금액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공짜로 받는데 국민연금 평균액보다 더 많다는 거,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는요, 기초연금액은 하위 70% 전체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랬을 때 재정이 안전할까요? 정말로 재정이 거덜날 수가 있겠습니다. 2060년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그 한 해에만 422조 원 이상이 됩니다. 정말로 무상복지의 후폭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65세 이상 장래 인구가 엄청나게 늘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재정 지출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70년도 65세 이상 100% 만약에 지급한다면요. 무려 1,748만 명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30%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524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다음에 2070년도에 70세 이상 100%를 지급한다. 좀 개선을 해서 이래도 1,157만 명이나 됩니다. 30% 지급하더라도 347만 명이나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현재 있는 테두리 내에서 약간의 개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평균 노인 인구,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노인 인구, 노인 연령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70세 초반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도 65세가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급 대상자를 전체가 아니라 70% 이하가 아니라 노인 빈곤율에 따라서 하위 뭐 5%, 10%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OECD 대비 평균 그 노인 빈곤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OECD는 한 14% 정도 되는데 우리는 40% 내외죠. 요새 요 노인 빈곤율은 2021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요 근래는 30%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OECD 대비해서 그 노인 빈곤층이 뭐 3배 이상 많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태동이 되었는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활성화된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해서 부부가 가입한다면은 뭐 100만 원은 기본이고요. 150, 200, 300만 원도 기본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기초연금처럼 공짜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그 기초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불공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또 삭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인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면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것은 불공정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두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 기초연금 삭감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줄었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도 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최소한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9만 원대 납부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건전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삭감 제도는 반드시 당장 삭제할 필요,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삭감 기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출판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가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북으로 8,500원인데요. 그 정도 투자할 가치 있겠죠. 왜냐하면 점심값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럼요. 그 기초연금 삭감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저와 함께 한번 쉽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액 기준 1과 그다음에 감액 기준 2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면요. 보통 사람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인슈타인도 계산하기 힘들 겁니다. 자, 오늘 쉽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기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A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삭감하게 됩니다. 기준 급여액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A 급여 플러스 부가연금액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누가 이게 알겠습니까? 기준연금액이 뭐고 부가연금액이 뭔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액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액의 50%가 되겠죠. 이렇게 풀었으면 될 것을 이렇게 어려운 말을 갖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도 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로 안에 앞에 있는 것이 계산값이 마이너스일 때는요, 바로 0으로 처리하고 부가연금액만큼은 지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당하더라도 최저는 50%까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그러다 보니까 A급여액이 30만 원이다. 그러면요. 34만 3,510원에서 30만 원을
그 30만 원 곱하기 3분의 2를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빼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반인 17만 1,755원을 합쳐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14만 3,510원 플러스 17만 1,75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만 5,265원, 28,245원 감액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A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 재분배 급여 A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 각자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 공단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 금액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급여를 조회하는 방법은요. 간단하긴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개인민원에 들어가서 개인조회 서비스로 공인인증 후 A값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하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니까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연금을 받는 분은 바로 A값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값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초연금액의 75% 초과 150% 미만 시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부터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급여값이 기초연금액의 150% 그러니까 51만 5,265원 초과 시에는 그 50% 삭감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액 50%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액의 75% 이하일 때는 100%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액 기준 2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초연금액의 250%를 일단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 국민연금 매달 수령액을 빼집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액 수령액이 나오겠죠. 가령 국민연금액을 55만 원 받는다고 했을 때 85만 8,775원에서 55만 원을 뺀다면 30만 8,775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3만 4,735원 감액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때요. 기초연금액의 200%를 초과한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액이 그러면 68만 7,020원이다.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50%까지 감액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감액 기준 1에서는요. 28,245원 감액하고 감액 기준 2에서는 34,735원 감액을 하니까 적은 금액을 감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액에서 바로 28,245원을 뺀 금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단 이럴 때 소득 인정액이 개인은 228만 원, 초과 부부는 364만 8천 원을 초과했을 때는 기초연금액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연금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을 초과할 때 기초연금액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은 228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초과됐을 때 부부는 364만 8천 원 초과됐을 때 소득 인정액이 초과된다면 당연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150만 원이고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7천만 원일 경우 이랬을 때는 당연히 기초연금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삭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삭감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되니까 좀 피해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삭감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력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절대로 국민연금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삭감 기준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금방 조만간 삭감에 대해서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감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소탐 대실로 국민연금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과 공짜로 연금을 받는 사람과 함께 연계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도 하위 어쩔 수 없는 급빈층 5에서 10% 정도 급빈층 도저히 지원이나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월 생활비 월급이 되면 안 됩니다. 최저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죠. 생활 자체를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액은요. 부부 감액 20%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8만 7,020원 중에 13만 7,040원을 감액하니까 약 5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 금액이 있습니다. 방지 감액이 있죠. 그러니까 하위 70%인데 기초연금을 받다 보니까 하위 70%가 아니라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상위 30% 이내로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부분만큼 그 금액만큼은 빼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240만 원이 된 단독 가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독 가구 소득 인정의 기준은 228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2만 원을 감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은요, 우리 후세대, 청년 세대가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매월 받는 기초연금액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빚은 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원으로 끝내야 됩니다.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뭡니까? 세금을 거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다. 노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준비 안 해도 노후 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공짜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면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 나태한 국민성을 바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공짜 인식을 반드시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하고 고용 확대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짜로 생활이 유지된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모자란 부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채워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활성화 때문에 기초연금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투입됐던 모든 재정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체만 가지고도 그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들어갔던 400조, 500조 이런 돈들은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